안녕하세요. 최고 민수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냥팔이 소녀가 하는 말,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고 이 성냥을 팔다가 결국 성냥을 팔지 못하고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는 1845년 덴마크의 동화 작가죠. 한스 안데르센이 출간한 성냥팔이 소녀라는 제목의 그런 동화입니다. 사실 동화라고 하지만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굶주린 소녀가 꽁꽁 언 손을 녹이기 위해서 성냥을 긋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래서 동화에서는 이 할머니를 따라서 천국으로 간다고 아름답게 묘사가 됐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산업혁명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냥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이 굉장히 그 당시 산업혁명 시대에 많았어요. 그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유럽이 이 공업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4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은 성냥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들을 썼던 이유가 이 소녀의 임금이 성인의 뭐 10분의 1 이렇게 아주 저렴한 임금으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2번의 짧은 휴식을 제외하면 작업 중에 말을 하거나 앉아서 쉴 수도 없었고, 또 규칙을 어기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면 벌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체벌까지 가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녀들의 일상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소녀들의 일은 성냥의 끝을 유독성 화학물에 담갔다가 빼내는 것이었죠. 유독성 화학물질에 담갔다 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금속에 오염이 된다는 거죠. 19세기 후반까지 성냥은 낮은 온도에서 점화가 잘 되는 백린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백린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지금처럼 산업재해법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보호장치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성냥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미리 받아놓는 그런 슬픈 일이라는 거죠. 성냥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중에는 치아가 노랗게 변하거나 탈모가 일어나고 그 백린의 독성으로 인해서 턱뼈가 주저앉는 등 이상 징조를 보여줬는데요. 공장 관리인들은 얼굴색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 소녀들을 바로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하면서 성냥을 조금 주고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성냥을 받아서 이제 성냥을 파는 그런 성냥팔이 소녀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 굉장히 많았다. 왜냐? 다른 그 어린이들이 이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죽어가는 그런 흉측한 몰골로 죽어가는 그런 소녀들을 보면 누구나 일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소녀들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그 해고된 소녀들이 흉측한 얼굴을 가리고 성냥을 팔고 다니는 그런 슬픈 그런 자화상이 성냥팔이 소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추위에 떨던 성냥팔이 소녀가 이렇게 성냥불을 붙이죠. 그러면서 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그런 가정집의 모습도 보이고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백린의 부작용인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냥불을 켜고 이 환각 효과 속에서 자기의 이제 할머니를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할머니와 떠나기 싫으니까 그 성냥불을 전부 남아있는 성냥을 불태우면서 할머니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꾸는데 결국 다음날
이 안타깝게 우리 성냥팔이 소녀가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임금 수준이 어른의 10%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산업혁명 시대에 이 어린이들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런던에 있는 도스 하우스라는 집이 있어요. 뭐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도스 하우스는 그 우리 돌아가시면 무덤같이 관같이 생긴 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그 관 안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나는 거죠. 왜냐 산업혁명 시대 때는 노동력이 너무 넘쳐났어요. 그 도시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저렴했죠. 그 임금을 가지고 런던의 비싼 집값을 물며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고 슬럼가에서 그 일일 숙소 역할을 하던 곳이 도스하우스였는데요. 나무로 만든 관 모양의 침대에서 자는 비용 하루 금액이 한 2,000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도스하우스가 19세기 말까지 런던에 한 1,000여 개 정도가 됐고요. 놀라운 사실은 도스하우스 정도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잠자리였다는 거죠. 이 2,000원이 없는 사람들은 1,000원을 내고 로프하우스라는 곳에서 잤는데요. 로프하우스는 긴 줄을 연결하고요. 긴 줄에 사람이 한쪽 팔을 매단 채 거의 이 서는 듯 누운 듯 눕지는 않겠죠. 이렇게 기댄 채 이렇게 자는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이런 그런 이 굉장히 임금의 수준이 낮았던 그런 산업혁명의 슬픈 그런 뒷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자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그래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를 아주 상류층이 런던의 슬럼가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래서 슬럼 버스라는 것도 생기고요. 뭐 그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굉장히 좀 이 발달된 문명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산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린이들을 성냥 공장에서도 이용했지만 또 굴뚝 청소부로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굴뚝이라는 게 어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크기예요. 굉장히 가로 23cm, 세로 35cm 정도로 A4 용지보다 살짝 큰 정도의 그런 너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성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굴뚝 청소부로 이 어린이들을 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석탄을 그 주된 원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석탄 가루들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했는데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를 하는데 연통에 갇혀서 희생당한 그런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굴뚝이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굴뚝 청소를 연습시킨다는 이유로 바닥을 뾰족한 물체로 찔러서 이 발바닥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거나 집단을 깔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발바닥을 약간의 뜨거운 것에 길들여지게 하는 그런 좀 가혹한 행위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굉장한 어떤 문명의 발달 그리고 뭐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좀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축구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휴식 시간에 축구를 즐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공장 노동자들이 즐기다 보니까 원래는 상류층만의 고급스러운 스포츠였거든요. 그러면서 축구가 이 공장 노동자들이 즐기는 대중화된 스포츠가 되고요.
그래서 영국의 지금의 유명 프로팀들의 상당수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만든 팀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아스날 같은 경우는 1886년에 무기를 제조하던 공장 노동자들이 뭉쳐서 만든 팀이고요. 맨체스터 그리고 웨스트햄, 코번트리 시티 등 명문 축구팀도 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그런 축구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시민들이 이 공장 노동자의 팀을 더 발전시키면서 공식 리그가 생기고 결국 거대한 구장과 많은 팬을 지닌 명문 클럽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의 그 어두운 단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민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